자, 그래서 다시 쓸게요. 최세진이라는 분이 쓴 훈몽자회 라는 책에서 훈몽자회입니다. 요 책에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이제 책이었어요. 그런 좀 한자어 교육을 위한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보통은 이제 니은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게 왜 니은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런 식으로 앞에 초성과 종성의 이름을 초성과 종성의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니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와 으라는 그런 이제 모음이네요. 앞엔 이, 뒤에는 으. 리을도 마찬가지죠. 리을. 비읍도 마찬가지고요. 비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와 으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요게 이제 원칙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한번 볼까요? 그렇지 않은 거는 일단은 기역. 요거 지금 여가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여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디귿이 들어있죠. 디귿. 디귿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가 들어가고 있네요. 그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옷이 있죠. 시옷. 요거는 이제 오가 들어가고 있네요. 오가.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그러니까 다 이제 의가 중간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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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외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예외가 요 세 개가 있거든요. 그 예외는 왜 이렇게 예외가 되었을까요? 왜 여기는 여를 붙이고 그를 붙이고 오를 붙이는 이런 식이 되었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때 당시에 그러면 니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니은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 니은을 과연 어떻게 표기를 했을까요? 니자, 은자를 다 그때 당시에 발음기호가 우리 지금 발음기호로 쓰는 그 알파벳이 들어와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발음기호는 한자였습니다. 한자. 그래가지고 한자를 갖다가 끌어다가 요 발음기호를 쓴 거예요. 그런데 니자라는 한자 있습니다. 석가모니 할 때 그 니자가 한자예요. 그 다음에 은자라는 한자 있어요. 있고 리라는 한자 있습니다. 을이라는 한자 있고요. 비라는 한자 있고 읍이라는 한자 있습니다. 있는데 자, 기라는 한자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윽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윽이라는 한자가 없었던 거예요. 윽이라는 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윽과 비슷한 한자, 요거 역자를 갖다가 끌어다가 그렇게 기역 이렇게 쓰기로 한 겁니다. 발음기호로. 그래서 이게 기윽이 아니라 기역이 된 그런 이제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한자로 발음기호를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디귿. 역시 D는 예전에 D라는 한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지예요. 요즘으로 치면 지인데 이때는 당시에는 이제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 1800년대에 국외음화가 전국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1700년대만 해도 국외음화가 국외음화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D라고 읽었어. 지라고 읽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지라고 원래는 이제 지금은 이제 지라고 표기를 합니다만 그때 당시엔 D라고 읽었기 때문에 그 D에 관련된 한자는 있었는데 의시라는 한자요. 의시라는 한자 여기 좀 쓸 공간이 부족합니다만 하여간 잘 찾아보시고 여기다 쓸게요. 자, 의시라는 한자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뭘 갖다 빌렸었나요? 뭘 갖다 빌렸었냐면 요런 한자를 갖다 빌렸었습니다. 요게서 끝말자거든요. 끝말인데 요게 끝이라고 끝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발음했으니까 끝이라고 발음했으니까 요거를 갖다 끌어서 가지고 디귿은 어떻게 적기로 했냐면 제가 좀 왔다 갔다 그립니다. 여기다 쓸게요. 디귿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서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예. 그 최세진의 후몽자에 실제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적냐? 어떻게 읽느냐? D는 발음대로 읽고, 요 다음에 요 말자 있죠? 말은 뜻으로 읽어라. 말은 뜻으로 읽어라. 그래서 디읒이 된 거예요. 디귿이 된 거예요. 디귿. 그래서 요거는 그 뜻으로, 긋으로 읽어라. 그래서 디귿. 요런 식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 시옷도 마찬가지죠. 자, 시옷은 제가 이게 공간이 없으니까 저기 위에다 쓸게요. 여기다. 자, 시라는 한자 있나요? 예, 시라는 한자 있나요? 시간 할 때. 자, 시간에 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옷이라는 한자가, 옷은, 읒은 없죠, 읒. 읒이라는 한자는 없으니까, 이것과 비슷한 한자를 빌려와야 되는데, 예, 그와 비슷한 한자, 뜻, 뭐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이 한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옷의자입니다. 옷의. 예. 여기 옷의자를 갖다 끌어가지고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뜻으로 읽어라. 그래서 요 시는 음으로 읽고, 의는 뜻으로 읽어라. 뜻으로 읽어라. 그래서 옷으로 그렇게 읽어라. 그래서 시, 옷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역, 디귿, 시옷이 이렇게 예외가 생긴 것 이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한자가 발음 기호였기 때문에 한자가 없는 것은 다른 것으로 적어야 되는, 예, 다르게 적어야 되는 그런 그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역은 기역이고 디귿은 디귿이고 시옷은 시옷이다. 예,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은 바로 최세진의 훈몽자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외를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역도 기역이고요. 디귿도 디귿이고 시옷도 시읒이라고, 예, 그렇게 이제 북한의 이제 저기 맞춤법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여간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그거를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거를 따라서, 예, 이렇게 예외를, 예, 둬서 이렇게 읽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읽고 쓰기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그냥 교양 삼아서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기역, 디귿, 시옷에 예외가 생겼는가를,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모음 같은 경우에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렇게 하나로만 읽고요. 예, 뭐 이거는 뭐 초성, 종성이 없으니까 중성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로만 읽고요. 저 위에 예, 그 다음에 붙임 1번 보겠습니다. 위에 자모로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2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래서 쌍기역. 예, 예전에 무한도전 보니까 무한도전에 하하가, 예, 그렇게 읽더라고요. 이거를 끼역, 예, 끼역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석한테 무식하다고 면박을 당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예, 끼역이 아니라 쌍기역이라고 읽는다는 것, 예,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예,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제가 잠시 좀 위로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자, 제 사항에 얘 있죠? 자, 키읔 보세요, 키읔. 키읔은 키역인가요? 키읔인가요? 예, 키읔입니다. 그거는 기역만 역이라고 쓰지, 키읔은, 예, 키읔이라고, 그렇게 키역이 아니라 키읔이라고 써줍니다. 그렇지만 쌍으로 쓸 때는 쌍기역, 예,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 예, 그것도, 예,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티읕도 마찬가지죠. 티읕 같은 경우에도, 예, 티귿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티읒이라고, 예, 그렇게 써줍니다. 하지만 쌍으로 읽을 때는 쌍디귿, 예, 디귿이라고 그렇게 써준다는 것, 예,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쌍으로 쓸 때는 기역, 디귿 그렇게, 예, 기역, 디귿을 끌어다 쓰지만 키읒이나 티읒을 얘기할 때는 을을 쓴다. 예, 역이나 아니면 긋을 쓰는 게 아니라 다 을을 쓴다. 윽과 읒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 예,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아래 보시면 계속 이제 읽겠습니다. 쌍지읒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저번에 그 로마자 표기법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그 평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거센소리에 해당하는 격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쌍으로 그렇게 얘기되는 그런 경음, 된소리가 있습니다. 예, 된소리를 적을 때는 약간 쌍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된소리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5가지 계열이 있죠.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렇게 5가지 계열이 있다는 것. 예, 그것도 뭐 다 아시겠지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모음 보시면 에예, 와, 왜, 워, 왜, 의 이렇게 뭐 읽는 건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자, 부침 2번 보겠습니다. 사전에 올릴 적에 잠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미음, 비읍, 쌍비읍, 시옷, 쌍시옷, 이응, 지읒, 쌍지읒, 치읒, 키읔, 디귿, 비읍, 히읗. 예,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한국 사전을 찾으려면, 책 사전을 찾으려면, 전자사전이 아니라 책 사전을 찾으려면 이거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디지털 세대라 여러분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요즘 세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저희 때는 뭐 완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또 그 전자 사전을 많이 친숙하게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자사전도 아니죠. 요즘 이제 앱을 깔아가지고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은 아마 받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런 거 교육을 받아서 쉬울지 모르겠지만 유학생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유학생들은 예전에는 이제 그 책사전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이것부터 외웠어야 됐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요거 뭐 기억, 뭐 니은 이런 것도 모르는데 이거 순서대로 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국어를 어렵게 배웠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요즘 유학생들은 이거 잘 몰라요. 요 순서. 예, 왜냐하면 전자사전 두드리면 되거든요. 예, 그 앱사전 두드리면 되니까.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쉽습니다만 옛날엔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공부한 적도 있었다. 한국인한테는 쉽겠지만 외국인한테는 되게 어렵다. 요즘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은 거의 모른다. 요 순서. 예, 그런 것도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음 같은 경우에도 아외, 아에, 야예, 어에, 여예, 오와, 외외, 요우, 워외, 위, 우유, 의, 이. 예, 요 순서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아래 해설을 보시면 받침 글자의 차례가 다르지 않았으나 그 순서, 예, 역시 그 다음 순서와 같죠. 비슷하죠. 기역, 쌍기역, 기역, 시옷 같은 경우에는 초성이 없죠. 예, 받침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기역, 쌍기역보다 뒤에 있죠. 예, 기역보다 시옷이 뒤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 지읒, 니은, 히읗 이것도 마찬가지죠. 니은 다음에 지읒이 붙고 그 다음에 니은, 지읒 다음에 니은, 히읗이 오는 것 지읒보다는 히읗이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뒤에 온다는 것 요 순서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문제 아래 풀어보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요거 키역이라고 읽나요? 키윽이라고 읽나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기윽이라고 읽는다고. 예, 기역만 기역으로 읽는다. 쌍기역, 쌍기역이다. 그렇지만 기윽은 윽이라고 읽는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고요. 자, 부침 1번 보시면 기역, 기윽, 쌍기역, 쌍기역 이렇게 이제 4개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1, 2, 3, 4번 중에 뭐가 맞나요? 예, 기역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쌍기역이라고 그렇게 기역을 갖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쌍기역 1, 2, 3, 4번 중에 3번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4페이지 그 제3장 소리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1절 된소리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5항 된소리 표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자, 그러면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가 나왔으니까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해야겠네요. 자,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예, 뚜렷한 까닭이 있는 뚜렷한 까닭 있게 나는 된소리란 무성음과 무성음 사이에서 우리나라 소리는
뒤에 소리가 된 소리로 나요. 그래서 국가, 뭐 국비, 장학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국가 같은 경우에 보세요. 요게 기역과 기역이 둘 다 무성음입니다. 자, 한국어는 그 무성음, 유성음의 그 구분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저번에 설명했지만 삼지적 상관속이 되게 흔하지 않은 언어 속에 속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성음, 유성음으로 구분하는 언어가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무성음, 유성음은 바로 성대가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국가 같은 요 기역 같은 경우는 성대가 안 울리거든요. 성대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도 응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하면 성대를 좀 울리게 제가 발음을 했어요. 그렇지만 가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죠. 그럴 때는 성대의 울림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무성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 쥐를 지금 표기한 겁니다. 요거는 유성음 응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그렇게 소리 안 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을 때 뒤에 소리가 뭘로 난다? 된 소리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역시 무성음과 무성음. 요 비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무성음이거든요. 비 이런 식으로 소리 내지 않습니다. 뭐 G나 B로 소리 내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P로 소리 내요. 이거는 K로 소리 내고. 그래서 국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는 소리가 뭘로 납니까? 무성음과 무성음이 서로 이렇게 연속이 됐을 땐 뒤에 있는 게 된 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된 소리 되기 현상입니다. 그게 된 소리 되기 현상에 따라서 뒤가 삐, 국비 이런 식으로 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 소리입니다. 이렇게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 소리는 된 소리 표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요거는 자동적으로 뒤에 게 된 소리가 나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된 소리 표기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까닭이 없게 나는 된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쩍새 같은 경우는 쩍이 앞에 무성음이거든요. 소의 오는 모음은 다 유성음이에요. 모음은 다 유성음입니다. 그래서 소쩍새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쩍이라고 소리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소적새라고 쓰는 게 아니라 소적새라고 표기를 해주고 이렇게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 소리는 표기를 안 해줍니다. 그게 제5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5항에 관련된 것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 소리. 자, 이거는 뚜렷한 까닭이 없게 나는 된 소리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된 소리 표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소쩍새, 아까는 예를 들었지만 소쩍새가 지금 오와 어 사이에 지읒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발음을 소쩍새로 하기 때문에 된 소리로 날 까닭이 없는데 된 소리로 나기 때문에 된 소리 표기해 주는 겁니다. 소쩍새 이렇게. 자, 여러분 소쩍새 뭔지 아세요? 소쩍새라고 하는 것은 부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소쩍새라고 얘기하면 소쩍 이렇게 막 울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소쩍새는 그렇게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이런 식구절도 있듯이. 그래서 그 소쩍새가 되게 뻐꾸기 같이 귀여운 새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소쩍새는 부엉인데 부엉이는 대단히 큰 새고 맹금류입니다. 그래서 뱀이나 이런 걸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설악산에 한번 예전에 한 20년 전입니다. 올라간 적이 있는데 혼자 갔습니다. 근데 뱀도 막 그때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갑자기 까매지는 거,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이 갑자기 까매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비가 올려 나오고선 하늘을 봤더니 그 소쩍새 부엉이가 뱀 한 마리를 딱 잡고서는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해가 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새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쩍새라는 것은 이제 부엉이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귀여운 그런 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뻐꾸기 같은 귀여운 새로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되게 큰 새다라는 것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담인데 부엉이와 올빼미의 차이 혹시 아세요? 부엉이와 올빼미?
예, 그 두 개 다 그 등치가 크고 예, 맹금류입니다. 생김새가 비슷한데 부엉이와 올빼미의 차이는 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귀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귀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예, 그게 부엉이고요. 올빼미는 머리 올백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귀 없게 그렇게 나온 거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저기 해리포터 보면은 해리포터의 그런 편지들을 부엉이도 옮기고 올빼미도 옮기는데 예,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이게 이렇게 뿌리 그 귀가 있는 애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귀가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없는 애는 올빼미고 귀가 있는 애는 부엉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올빼미더라고요. 자, 하여간 뭐 그렇고요. 그래서 소쩍새라는 것은 또 소치 적다라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잖아요. 소쩍 이렇게 오니까 소치 적다라는 그런 소리로 들리기도 해서 풍년조로 그래서 부엉이가 울면은 예, 풍년이 온다는 소치 적으려면 솥에다 그 끓여 먹어야 될 밥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소쩍새가 또 풍년조로 그렇게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그 어깨. 역시 그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네요. 이거는 된소리로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표기를 된소리로 해주는 겁니다.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헬쓱하다. 가끔, 거꾸로, 부쩍, 어찌, 이따금 다 마찬가지로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렇게 된소리로 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된소리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 보시면 숫제. 숫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거짓이 아니라 참말로 무엇을 하기 전에 차라리 이것은 흔히 숫제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숫제로 그렇게 발음 그대로 적어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경우에 숫은 숫되다, 숫접다, 숫지다 등과 연관되어 가지고 그래서 숫을 따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숫제로 적지 않고 숫제로 적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게 숫제로 적어야 될까요? 숫제로 적어야 될까요? 예, 예, 이게 저기 발음대로 하면 숫제로 적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숫이라는 게 따로 독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숫되다, 숫접, 그러니까 숫되다 아니면 숫접다, 숫지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숫은 이제 디귿으로 소리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무성음과 무성음이 합쳐서 뒤가 된소리가 나는 된소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제로 적어주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게 독립이 안 된다면 요거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숫제로 적어줘야겠죠. 예,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숫이 독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숫제로 적어줘야 맞다. 숫제로 적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